근데 저 구체적인 모습 같은 거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에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국회의장, 여야 3당 대표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이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그런 기구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에 앞서서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라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제외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하자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제안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반발을 하면서 거부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국회가 어쨌든 국정을 최대한 이끌어야 된다. 이 문제의식이 작용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대통령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다라는 것이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뭐 그런 취지라는 거죠. 지금 논의에서 정의당이 그런 배제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심상정 대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을 정치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은 민심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여야 3당의 합의에 대해서 탄핵 국면을 이끌었던 야 3당이 공동으로 추진할 개혁과제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먼저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구상을 먼저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들 쭉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야 3당은 20일, 21일 양일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나오는 대정부 질문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요. 개헌특위를 신설해서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는 방안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 개헌특위 신설은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여야정 협의체가 각 당 대표로 될지 원내대표로 될지조차 지금 오리무중이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도 사퇴해버렸고 그런 거죠. 이정현 대표도 뭐 약속대로라면 늦어도 21일에는 사퇴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제대로 가동되기는 어렵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여야정 협의체는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갈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친박계 입장이라고 한다면 친박계와 가까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탄생하는 경우에 이 여야정 협의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무슨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합의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고. 걷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건 야당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을 했으니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을 이제 좀 바꿔봐야 된다. 그 어떤 형식으로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를 활용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뭐 우려를 보수 언론 등등이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개인 성명을 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해서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어제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면서 썩은 부위를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국가를 좀먹는 암덩어리를 송두리째 도려내야 된다. 이런 좀 과격한 언사를 동원해서 뭔가 많이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점령군처럼 행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의 이런 내용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결국 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의 상당수가 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해석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맨 먼저 철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거 국정교과서를 꼽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430개 시민단체 모임이 지금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야3당 대표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국정교과서의 즉각 중단 요구했고요. 또 이 토론회에서는 국정교과서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오류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쭉 쏟아졌습니다. 또 학부모 단체에서 나온 토론자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를 강제 적용할 경우에는 뭐 교과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이외에서도 지금 야당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그다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이런 걸 비롯해서 뭐 성과 연봉제 도입이라든지 노동개혁, 뭐 규제 프리존 이런 이제 그 일련의 경제 정책들도 술대에 오를 그런 가능성이 지금 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뭐 교과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서 야3당이 무엇만큼은 분명히 해내자. 뭐 이런 좀 합의를 빨리빨리 이루어내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 어떻게 할 건가 이거부터 아직 의견을 못 모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뭐 김병준 총리 카드 꺼내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더 상황이 이제 애매해졌던 것이죠.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고 내년에도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뭐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가 됐고요. 정치권에서도 뭐 나오는 얘기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누구를 새로 내정하는 것도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 야당이 유일호 부총리냐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냐 이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당은 임종룡 이 내정자 임명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백지 위임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좀 했습니다. 예.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유일호 부총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종룡 내정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은 임종룡 내정자도 현직 금융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지금 어떤 경제 실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인사이니까 임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렸다는 것이죠. 네. 또 임종룡 내정자를 이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 지금 현직 금융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금융위원장 후임을 또 황교안 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아시겠지만 황교안 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어디까지 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또 계속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오늘 황교안 이 권한대행 총리가 유일호 부총리 유임을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이 뭐 결론을 못 내린 건 맞지만 유임을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발표할 수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걸 볼 때 뭐 아무리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합의를 했다지만 앞으로 야당이 뭐 마음대로 국정을 좌우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당 내부의 의견 통일부터 안 되니까 뭐 주도를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군요. 자, 그건 그렇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가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개헌론에 불을 지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어떤 제도로도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개헌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20대 국회가 이 숙제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세균 의장 임기 중이라고 하면은 뭐 이 상반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국회예요. 그러면 2017년 말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결국 대선을 전후해서 뭐 개헌을 논의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외에 이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좀 분명치 않게 발언했습니다. 뭐 개헌은 중장기적 과제다. 대선보다 중요하다. 세부 내용은 개헌 특위에서 논의하자. 다음 대선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대선 전이냐 후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등등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하지만 뭐 국회의장이 아무리 평소 지론이라고 해도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력 대권주자들이 또 개헌론을 유불리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에 정계 개편 방향이나 야권의 대권주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런 이 발언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냐 여기에 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문재인 연대를 제안한 셈이죠. 나머지 대선 주자들하고 한 팀으로 이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뉴스쇼에 나와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을 이제 언급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머슴들의 팀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문재인 대표는 이제 1등인데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예. 결국 문재인 전 대표하고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연대를 제안한 걸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시장이 2등이잖아요. 야권 2등 지금 그러니까요. 대권 주자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뭉치자는 거 아닐까요? 결국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원래 이런 걸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행은 작은 정치고 구태 정치다. 정치는 미치고 남고를 따져서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는 이런 상업적 거래와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가치와 노선을 갖고 얘기하자는 건데 이 얘기 자체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손학규 전 의원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의 연대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YTN 라디오 나와서 제7공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개헌을 공약을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바로 개헌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뜨거운 감자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구상을 먼저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들 쭉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외에도 여야 3당은 20일, 21일 양일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나오는 대정부 질문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요. 개헌특위를 신설해서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는 방안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 개헌특위 신설은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여야정 협의체가 각 당 대표로 될지 원내대표로 될지조차 지금 오리무중이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도 사퇴해버렸고 그런 거죠. 이정현 대표도 뭐 약속대로라면 늦어도 21일에는 사퇴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제대로 가동되기는 어렵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그러니까요.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여야정 협의체는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갈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친박계 입장이라고 한다면 친박계와 가까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탄생하는 경우에 이 여야정 협의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무슨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합의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고. 겉만 보면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건 야당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을 했으니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을 이제 바꿔봐야 된다. 그 어떤 형식으로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를 활용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제 적용할 경우에는 뭐 교과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예. 이외에서도 지금 야당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그다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걸 비롯해서 뭐 성과 연봉제 도입이라든지 노동개혁, 뭐 규제 프리존 이런 이제 그 일련의 경제 정책들도 술대에 오를 그런 가능성이 지금 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뭐 교과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서 야3당이 무엇만큼은 분명히 해내자. 뭐 이런 좀 합의를 빨리빨리 이루어내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 어떻게 할 건가 이거부터 아직 의견을 못 모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뭐 김병준 총리 카드 꺼내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더 상황이 이제 애매해졌던 것이죠.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고 내년에도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뭐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가 됐고요. 정치권에서도 뭐 나오는 얘기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누구를 새로 내정하는 것도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 야당이 유일호 부총리냐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냐 이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당은 임종룡 이 내정자 임명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백지 위임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근데 저 구체적인 모습 같은 거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에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국회의장, 여야 3당 대표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이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그런 기구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에 앞서서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라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제외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하자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제안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반발을 하면서 거부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국회가 어쨌든 국정을 최대한 이끌어야 된다. 이 문제의식이 작용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대통령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다라는 것이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뭐 그런 취지라는 거죠. 네. 지금 논의에서 정의당이 그런 배제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심상정 대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을 정치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은 민심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여야 3당의 합의에 대해서 탄핵 국면을 이끌었던 야3당이 공동으로 추진할 개혁과제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먼저다. 그런 뭐 우려를 보수 언론 등등이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개인 성명을 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해서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또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어제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면서 썩은 부위를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국가를 좀먹는 암덩어리를 송두리째 도려내야 된다. 이런 좀 과격한 언사를 동원해서 뭔가 많이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점령군처럼 행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앞서의 이런 내용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결국 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의 상당수가 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맨 먼저 철퇴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큰 거 국정교과서를 꼽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430개 시민단체 모임이 지금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예. 당연히 이 자리에서 야3당 대표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국정교과서의 즉각 중단 요구했고요. 또 이 토론회에서는 국정교과서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오류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쭉 쏟아졌습니다. 또 학부모 단체에서 나온 토론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좀 했습니다. 예.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유일호 부총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종정 내정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은 임종정 내정자도 현직 금융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지금 어떤 경제 실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인사이니까 임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렸다는 것이죠. 네. 또 임종정 내정자를 이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 지금 현직 금융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금융위원장 후임을 또 황교안 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아시겠지만 황교안 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어디까지 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또 계속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오늘 황교안 이 권한대행 총리가 유일호 부총리 유임을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이 결론을 못 내린 건 맞지만 유임을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발표할 수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걸 볼 때 아무리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합의를 했다지만 앞으로 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좌우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당 내부의 의견 통일부터 안 되니까 주도를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군요. 자, 그건 그렇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가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개헌론에 불을 지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 꺼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점령군처럼 행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앞서의 이런 내용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결국 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의 상당수가 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맨 먼저 철퇴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큰 거 국정교과서를 꼽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430개 시민단체 모임이 지금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예. 당연히 이 자리에서 야3당 대표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국정교과서의 즉각 중단 요구했고요. 또 이 토론회에서는 국정교과서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오류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쭉 쏟아졌습니다. 또 학부모 단체에서 나온 토론자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를 강제 적용할 경우에는 교과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예. 이외에서도 지금 야당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그다음에 한일 군사정보부 배제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심상정 대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을 정치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은 민심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여야 3당의 합의에 대해서 탄핵 국면을 이끌었던 야3당이 공동으로 추진할 개혁과제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먼저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구상을 먼저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들 쭉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이외에도 여야 3당은 20일, 21일 양일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나오는 대정부 질문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요. 개헌특위를 신설해서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는 방안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 개헌특위 신설은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여야정 협의체가 각 당 대표로 될지 원내대표로 될지조차 지금 오리무중이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도 사퇴해버렸고 그런 거죠. 이정현 대표도 약속대로라면 늦어도 21일에는 사퇴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제대로 가동되기는 어렵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그러니까요.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인데 근데 구체적인 모습 같은 거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에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국회의장, 여야 3당 대표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이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그런 기구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에 앞서서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라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제외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하자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제안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반발을 하면서 거부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국회가 어쨌든 국정을 최대한 이끌어야 된다. 이 문제의식이 작용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대통령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다라는 것이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뭐 그런 취지라는 거죠. 지금 논의에서 정의당이 그런 예를 들면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여야정 협의체는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갈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친박계 입장이라고 한다면 친박계와 가까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탄생하는 경우에 이 여야정 협의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무슨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합의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고. 겉담 보면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건 야당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을 했으니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을 이제 바꿔봐야 된다. 그 어떤 형식으로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를 활용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뭐 우려를 보수 언론 등등이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개인 성명을 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해서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어제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면서 썩은 부위를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국가를 좀먹는 암덩어리를 송두리째 도려내야 된다. 이런 좀 과격한 언사를 동원해서 뭔가 많이 바꿔 협정 이런 걸 비롯해서 뭐 성과 연봉제 도입이라든지 노동개혁, 뭐 규제 프리존 이런 이제 그 일련의 경제 정책들도 술대에 오를 그런 가능성이 지금 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뭐 교과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서 야삼당이 무엇만큼은 분명히 해내자. 뭐 이런 좀 합의를 빨리빨리 이루어내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 어떻게 할 건가 이거부터 아직 의견을 못 모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뭐 김병준 총리 카드 꺼내면서 임종령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더 상황이 이제 애매해졌던 것이죠.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고 내년에도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뭐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가 됐고요. 정치권에서도 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누구를 새로 내정하는 것도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 야당이 유일호 부총리냐 또 임종령 금융위원장이냐 이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